예, 저희가 약 한 달 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여성이 초등학생을 따라 집안까지 들어갔다는 그 충격적인 제보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앞서 그때 거의 한 200만 뷰 이상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자, 그때 내용 기억 못하실 수 있으니 다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이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저희가 방송으로 전해드렸었어요. 29일 오후 3시가 넘었을 무렵에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하원 후에 잠시 혼자서 놀고 있었는데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서는 말을 걸고 아들을 따라서 집안까지 따라왔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직접 아들의 방과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서 이 낯선 여성이 아들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저 장면이죠? 예, 맞습니다. 이 여성은 돌봄 선생님과 아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까지 벗는 황당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서 여성을 데려간 것까지 저희가 당시에 전해드렸었고요. 당시 여성의 정신질환 여부나 사는 곳 등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이웃일 것 같다라고 추정만 했었거든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이렇게 추가 제보를 받게 돼서 오늘 그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방송 나간 그 다음 날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또 연락을 주셨어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찰이 네. 그냥 저 그러고 나서 글자를 풀어줬나 봐요. 예, 예. 풀어줬는데 어제 또 나왔대요. 또 나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또 밖으로 나와서 아이한테 말을 걸고, 아드님한테요? 아니요, 다른 아이죠.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근데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신고를 했겠죠. 신고해서 이제 정신병원 이제 강제 입원 오늘 이제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제 네. 저녁에 그 형사한테. 아니, 또 출몰을 했다고요? 예, 그때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얘기긴 한데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잘 챙기겠다고 이렇게 서약서를 쓴 다음에 아마 기가 조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또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제보자 다른 아이한테 접근을 했다가 아파트에서. 예, 풀려나서 그 다음 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잡혀갔어요. 그때는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이 됐고 현재까지 입원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가해자가 남성이고 지금 여성이지만 피해자가 여자애였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요. 반대로 맞아. 가정을 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호들갑 떠는데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그렇게 풀어줬던 경찰관들 때문에 좀 분통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그 영상 외에 추가 영상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님께서 추가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말 심각성을 느끼셨대요. 자, 일단 놀이터 CCTV에는 여성이 처음 그 아이한테 접근해서 따라가는 모습까지 다 담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이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영상으로 다 확인이 된 거죠.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후 3시경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주쳐서 이제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이야기를 겁니다. 자, 저게요. 반대편에 서로 오다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거는 건데 저때 다른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또 이제 딴청 피우고 또 이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따라가는 거예요. 속도를 내서 따라갑니다. 예, 발걸음이. 그런 영상이 좀 있는데 다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이 나오는 건데요. 저때 도대체 불러 세운 다음에 무슨 말을 했나. 자, 영상을 보면은요. 이 여성이 아이에게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대충 대답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떠난 건데 그런데 이 영상 앞뒤를 보면은요, 이 여성이 이 아이가 오는 것을 머리서부터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보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때 다가서서 이야기도 하고 또 결국은 따라오기도 하고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을 인지를 한 거 아닌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한 거 아닌가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영상의 동작을 한 다음에 몇 분 후에 단지 안에 있는 CCTV 영상도 있는데요. 그때 아들 손을 확 끌어잡아 당기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손 뿌리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여성이 놔주지 않았던 거죠. 자,
손을 턱 잡았습니다. 뿌리치려고 했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의 체구와 저 여성의 덩치를 보셨잖아요. 이게 완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뒤에서 와라. 들어보시죠. 뭐 아무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볼을 만지고 하니까 이제 좀 피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통에 눌렀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다른 번호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해자가. 방해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못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뒤에서부터 끌어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이제 뒤에서 끌어안는 거 보면은 집에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원장님. 진짜 앞서도 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해자가 남성이었고 피해 아동이 여아였다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저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아이가. 집 안에서의 홈캠 영상도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상황은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일단은 어머니는 이 CCTV를 보고 엉엉 우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셨다고 해요.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계속 이 여성은 아이의 신체 접촉을 하고 볼을 또 만지네. 아이가 집을 가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충수를 누르려고 하니까 이 여성이 계속 그 충수를 취소하고 그러다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집에 못 가게 하려고 하고 밖으로 데려나가려고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저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 이제 아이가 뿌리치고 나와서 막 봉을 잡고 있어요. 네, 자기 충수를 누르거든요. 저렇게 근데 저거를 필사적으로 또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를 또 힘으로 막 강하게 제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겨우 본인의 집 충수를 야, 눌렀고, 이거 뭐야, 이게.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집에 도착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아이를 또 못 나가게 하려고 계속 끌어잡습니다. 예. 그리고 겨우 이제 이 여성으로부터 이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자, 뒤를 지금 나가는데 네. 지금 저렇게 겨우 쫓아갑니다. 빠져나간 거죠. 근데 저 뒤를 또 이 여성이 쫓아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박 변호사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연행될 때도 좀 특이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경찰이 이제 연행을 할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망가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찰. 모습, 요 모습입니다. 경찰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차고 뒤에 여경이 있는데 요것을 피해 나가려고 지금 하는 모습. 신발을 들고 그러니까 있네요. 저 모습은 뭐냐면 나가면서 신은 신발은 그 아이 신발이고요. 근데 들고 간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은 본인 신발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재질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본인의 신발을 챙겼다는 것은 곧 그렇게 완전하게 뭐 심신상실에 이런 상황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 중에 또 뭐 추측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여성이 아들한테 엘리베이터에서 경찰 오면 너 큰일 난다라는 말도 하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만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가다가 경찰에게 저지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주장입니다만 저 경찰한테 연행되는 와중에도 자기 신발까지 챙겨 나갈 정도의 정신이면 완전히 정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게 아니냐라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자, 지금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신 이유가 손 변호사님, 지금 경찰 수사도 지금 조사도 잘 진척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 입원된 상황이라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 다음 달 초쯤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아이의 꿈이 변호사라고 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벌 안 받으면 이것도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20일쯤 지나서 이 가해 여성의 부모가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정말 부모로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재발 방지위에서 장기 입원시켰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뭐 미성년자 약취라든지 기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성범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감옥에 보내놓으면 과연 치료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깊게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이 뭐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 입원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2차적인 범행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먼저 전제하에요. 그럼요. 다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예방책을 잘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